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궁도의 넓이와 모양에 따른 돌의 사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궁도는 넓이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느다란 모양이 가장 따로 된 두 집을 내기에 유리한 모양이라고 했어요. 가느다란 모양이 유리하다는 뜻은 궁도 자체를 가느다랗게 만들어도 되고 또 가느다란 돌을 따내도 됩니다. 가느다란 돌을 이렇게 따내게 되면 역시 가느다란 궁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돌을 따내면, 4개를 따내면 가느다란 사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살아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짜리를 따내면 이건 이제 삼궁이 되잖아요. 삼궁은 내가 둬야 살고 상대가 두면 잡힐 수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느다란 사궁은 이렇게 구부러진 4개짜리를 따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구부러진 걸 따내면 역시 가느다란 사궁이 되면서 살 수 있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자체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양의 돌을,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돌을 따내도 그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산처럼 생긴 사궁, 가운데가 튀어나온 사궁은 이제 다른 가느다란 사궁에 비해서는 좋지가 않죠. 이렇게 잡더라도 상대를 따내더라도 만약에 상대가 둘 차례라면 나를 잡으러 올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궁은 그냥 완전히 살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따내면은 상대가 잡으러 올 수가 없었잖아요. 잡으러 와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처럼 이런 가운데가 튀어나온 산 모양을 한 사궁은 4개를 따내도 상대가 만약 둘 차례라면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느다란 사궁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모양을 내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또 그런 모양을 한 상대돌을 따내도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이쪽 한번 보면 가느다란 사궁이 나올 것 같은 모양이죠. 가느다란 사궁은 이제 가늘다라는 건 집이 좁다는 의미고 보통 이선을 이렇게 쫙 깔리면 또 가느다란 사궁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위쪽으로 가거나 할 수도 있지만, 자, 이선으로 지금 이선의 돌이 다 있잖아요. 이선의 돌이 이렇게 쭉 늘어서면 가느다란 사궁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이럴 때 몇 개까지 돌이 늘어서야 내가 완전히 사는 모양이, 살 수 있는 모양이 되는지 보면은 지금 돌이 6개가 늘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6개가 늘어서 있으면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늘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건 잡힌 거예요. 더 이상 늘어설 수 없으면, 늘어세울 수 없으면. 자, 이걸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두 수를 들여야만 1, 2, 3, 4궁이 되잖아요. 이래서 완전히 사는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완전히 살기 위해서는 두 수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바둑은 한 수씩 두니까 혼자서 두 수를 들 수가 없겠죠. 상대가 이렇게 궁도를 넓히자고 하면 이제 사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사궁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 잡을 수 있겠죠. 아까 흙이 사궁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거꾸로 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흙이 막았을 때 1, 2, 3궁밖에 안 되죠. 3궁이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둬서 흙이 따로 된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흙이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초보 때는 이거 이렇게 따내서 집 하나 또 새로 생긴 거 아닌가 하는데 이런 집은 이제 인문강좌에서 배웠었죠. 나중에 바깥수가 다 막혀서 단수를 당할 수 있는 그 집을 이루고 있는 돌 중 하나가 단수를 당할 수 있는 모양이면 이제 어차피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단수라서 없어지는 집, 옥집이라고 그랬죠. 본인이 있지 않으면 상대가 따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내는 거는 이음새의 백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옥집이 되는 거라 흙의 사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잡힌 돌이 되는 거죠. 자, 흙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살자고 해도 먼저 궁도를 줄이고 이렇게
이걸 두 집 못 내게 방해하는 거, 상대가 두 집 낼 수 있을 자리를 두 집 못 내게 방해하는 걸 치중한다고 그래. 치중. 뭐 중간에 놓는다 그런 소리죠. 이렇게 공도를 줄이고 치중하는 방법이 돌을 잡는 방법 중에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먼저 공도를 줄이고 치중.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도를 줄이지 않고 곧바로 치중을 해도 잡으러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공도를 줄이고 치중하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곧바로 치중을 해도 잡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공도 먼저 줄여서 가능하다면 공도 먼저 줄여서 치중하는 쪽으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이라면 이렇게 치중을 해도 되긴 해요. 이렇게 치중을 하면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해도 이 자리를 두면 하나밖에 없죠, 집이. 그렇다고 이렇게 공도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둬버리면 집이 두 개로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잡히긴 잡힌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또 치중을 잘못하다가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치중을 해버리면, 이렇게 치중을 하면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로 치중을 해도 이렇게 끊어 잡으면 이게 죽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사공도가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치중은 또 자칫하다 잘못된 자리에 치중을 하면 상대를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제일 간단하게 알기 쉬운 방법은 공도를 먼저 줄여놓고 치중이에요. 물론 옥집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두고 나서 단수됐네, 여기 있다면 집 되겠네 하면서 이었다가는 살려주죠. 하지만 이제 돌의 사화를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옥집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옥집을 모르면 정말 돌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옥집은 상관없으니까 줄여놓고 이렇게 치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6개가 있으면 일단 죽은 거고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먼저 두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7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살 수가 있어요. 흙이 먼저 두면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쪽 여기나 여기 공도를 넓히면 상대가 공도를 좁혀와도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흙이 돌 차례가 아니고 만약 백이 돌 차례라면 차근차근 공도를 줄여가면 돼요. 이쪽에서 줄여가고 다시 이쪽에서 줄여가서 이제 하나, 둘, 셋밖에 안 되죠. 가운데 치중하면 잡히는 거예요. 이런 거 따내는 건 옥집이라고 그랬죠. 옥집. 그래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7개가 늘어서 있으면 누가 둘 차례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8개가 늘어서 있다면 이건 이제 완전히 살아있어요. 흙이 따로 살기 위해서 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가만히 놔두더라도 백이 공도를 줄여오고 또 이쪽에서 공도를 줄여오더라도 항상 공도를 줄일 때는 내 돌과 연결해서 줄이셔야 돼요. 그래도 1, 2, 3, 4공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바둑에서 6, 4, 8, 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선의 돌이 6개 있으면 사, 죽었고 8개 있으면 활, 살았다 그런 뜻인데 어찌됐거나 돌이 6개이면 완전히 죽은 거, 8개이면 완전히 살아있는 모양, 7개이면 누가 둘 차례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느다란 사공을 만들기 가장 쉬운 자리가 어딜까요? 자, 변에서는 가느다란 사공을 만들려면 최소한 이렇게 1, 2, 3, 4 돌이 8개가 필요하죠. 8개가 필요한데 이 코너 쪽이 가장 만들기가 쉬워요. 그 집을 만들 때도 코너는 양쪽이 막혀 있어서 양쪽만 막으면 되니까 집 짓기가 쉬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집 낼 공간, 공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너 쪽이 언제나 양쪽이 막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도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돌을 6개만 들여서도 1, 2, 3, 4공이 되죠. 그래서 항상 그 귀에서 돌을 살릴 때는 이 코너 쪽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코너 쪽에서 이 1선과 2선이 만나는 이 자리가 그 공도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 1선과 2선에 해당하는 자리, 1선, 1, 2선. 그래서 1의 2의 자리다 뭐 그러는데 1의 2의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흙이 두면 살 수 있고 백이 잡으러 가더라도 이 자리를 둬서 잡으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너 쪽이 뭔가 공도 만들기가 쉽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런 모양도 역시 가느다란 공도를 백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백이 둘 차례라면 뭐 어디 하나 이렇게 내려 빠져 놓으면 공도가 많아서 흙의 공도를 줄이더라도 1, 2, 3, 4, 4개가 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공도를 늘리는 것도 아무데나 늘리면 안 되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에서 공도를 늘리려고 들면 물론 흙이 이런 식으로 도 주면 백이 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흙이 잘못 응수를 한 건데 이렇게 도 줄 때 백이 또 공도를 늘려야지 하고 이렇게 막았다가는 사궁인데 그 산 모양이죠. 가운데가 튀어나온. 그러면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잡히게 돼요. 이건 백이 따내도 옥집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도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공도를 이런 산 모양을 피해서 가느다란 사궁으로 만들든지 뭔가 살기 쉬운 모양으로 만드는 쪽으로 공도를 늘려야 돼요.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넓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공도를 늘릴 때도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공도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늘려야 그 지팡이 같이 생긴 사궁이죠. 구부러져도 산처럼 생긴 게 아니라 자, 그런 사궁이 되고 이쪽으로 늘리게 되면 흙이 여길 두면 이렇게 둬서 집 2개가 나버려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아주면 죽어요. 이건 이제 산 모양 사궁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여기를 둬서 집 모양을 아예 나눠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흙이 공도를 줄여갈 게 아니라 치중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 이런 모양은 공도를 먼저 줄여가고 치중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상대가 곧바로 두 집 모양을 쉽게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치중이 급해요. 그래서 치중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중을 먼저 하고 상대가 이렇게 공도를 늘려왔을 때 그때 이제 집 2개로 나눌 자리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백이 집 2개가 없어서 또 잡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2개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꼭 집 2개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꼭 죽는 건가? 상대가 나를 잡으러 오려면 나중에 이런 데 다 맞고 이런 데 다 둬서 이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잡으러 올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이제 초보 때는 할 수도 있어요. 잡으러 오면 자기가 죽는데 잡으러 올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흙은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셋 중 하나를 둘 수 있는 거죠. 셋 중 하나를 두는데 가령 잡으러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잡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어차피 죽은 돌은. 근데 이제 어떻게 백을 잡았다고 치는 것인지 이 상태로 왜 백이 죽었다고 치는 건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흙이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물론 흙이 단수니까 백이 먼저 따내긴 하겠죠. 이렇게 따내겠죠. 그렇지만 이게 일단 흙이 안 좋은 모양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 산 모양을 상대가 따내더라도 살 수 없는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면 이런 모양을 백이 잡아봤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 흙이 치중을 해오면 집 2개가 안 나죠. 이런 모양은 결국에는 하나씩 이렇게 잡으러 가가지고 상대가 나를 잡아오더라도 점점 상대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잡고 나면 다시 치중당해서 두 집을 낼 수 없는 모양이 돼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두면 또 따낼 수는 있지만 결국엔 백이 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수가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 자리를 두면서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2개로 나뉘지 않으면 일단 자체로 잡혀 있는 모양이고요. 바둑이 끝나면 그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냥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두 집 낼 공간이 아주 넓어가지고 두 집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두 집을 못 내기 때문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둬도 두 집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둬도. 하지만 조금 더 공간이 넓다면
투집을 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돌이었다면, 이렇게 돼 있는 돌이라면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왔다고 해서 당장 뭔가 내가 배기 투집 낼 자리 방해한 것 같네 보여도 그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넓으니까 다시 이쪽에다 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살아있는 거지만 살 수가 있죠. 상대가 어떻게 방해하러 와도 내가 집 두 개를 낼 수가 있잖아요. 공간이 넓으면. 하지만 이제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넓지 않으면 60 이하면 상대가 방해하러 왔을 때 이제 쉽게 집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상대가 방해하러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집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잡히는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가느다란 사궁 위주로 한번 사화를 실전에서 나오는 모양을 토대로 해서 사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느다란 사궁을 또 활용해 가지고 잡거나 사는 모양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가느다란 사궁뿐이 아니라 이 오궁, 자동차 오궁 모양도 이제 흔히 나오거든요. 그런 모양을 활용해서 살거나 죽는 모양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비기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비기라는 개념을 아셔야 이 돌이 살았다, 죽었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문 강좌에서는 사실 비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좀 짧은 기간 안에 어머니가 배우시는 인문 강좌라서 빅은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빅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빅이 관련된 이제 사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